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19회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명과 지명의 기원. 인더스 문명에 있었던 곳을 메르가르, 튀르키예의 인사말이 메르하바, 캄보디아에 있었던 제국이 크메르, 중동에 있었다고 하는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의 글자를 정리해 봅시다. 메르가르, 파키스탄 지역, 메르하바, 튀르키예의 인사말, 크메르, 캄보디아의 왕국, 수메르, 중동의 문명. 상기에 등장하는 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라는 말이 정확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의미이면서 단지 글자만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음과 의미가 동일한 글자일까요? 음과 의미가 동일한 글자입니다. 메르가르의 메르는 마을 도시라는 의미이며 메르하바의 메르도 마을 도시라는 의미이고 크메르의 메르도 마을 도시라는 의미이며 수메르의 메르도 역시 마을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들을 지은 주체는 분명히 한 부류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분명히 리드했던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차이나의 한자 지명과 한국의 한자 지명은 정확히 아주 똑같을 정도로 일치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의 역사가 두 지역에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일치되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그 역사의 진짜 주인공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제5회에서 중국 역사 속 한자를 맡는 주인공들이 차이나가 아닌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이미 입증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양국의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아리아네스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똑같은 지명들이 계속해서 중복되는 신기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이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이나에 속한 티베트란 티는 땅의 의미이며 베트는 밝은 토, 밝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란 이러한 베트인 밝은 땅의 남쪽을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베트남이 베트의 남쪽이라면 그러면 베트남의 북쪽인 현 차이나의 운남성이 바로 베트인 밝은 땅이 되어야 베트남의 지명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 고온의 산중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은 티베트와 동일한 지명인 운남성이라는 것을 베트남의 군명을 통해서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차이나의 운남성은 기원전 38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보살림의 동쪽 이동 시 등장하니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차이나와 홍콩, 타이완의 문제점이 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한자의 발음인 우문을 표시하는 글자가 자국의 글자가 아닌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한자의 발음인 우문을 표시하는 자체의 글자가 없으면 한자를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그 이름이 베트남입니다. 현 베트남어의 우문을 표시하는 글자가 역시 영어의 알파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무엇으로 발음의 우문을 표시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베트남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아주 비상식적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다고. 베트남의 지명들은 모두 한자와 한국어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베트남 언어의 기반이 한자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트남의 군명 중 베트는 밝은 땅인 한국어이고 남은 남쪽 남의 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란 캄은 중앙아시아 감주의 지명이라고 했으며 보는 보스니아의 보와 동일한 밝은 의미이며 디는 땅의 의미입니다. 자,
캄보디아의 유명한 요적이 앙코르와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와르소우라고 표기하고 대개의 나라에서는 와르소우라고 발음하지만 당사자인 폴란드와 한국 사람들만이 바르샤바라고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앙코르와트를 밝혀보겠습니다. 앙코르와트란 앙은 대웅전의 웅과 같은 밝은의 의미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의 앙과 동일한 의미이며 코르는 코리아의 코리이고 와트는 바트인 밝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유명한 앙코르와트 유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코리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라오스는 과연 어떠한 지명일까요? 라오스의 국명은 중앙아시아의 랄에서 온 국명입니다. 자, 이제 언어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본다면 언어 관습상 중앙아시아 땅의 알의 아는 존칭의 접두어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센트랄의 랄이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의 두 음절이 되고, 즉 예를 들면 포르투갈어 중에서 로날도의 날은 보통 한 음절의 날이 아닌 두 음절의 나우로 발음해서 호나우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음절의 라를 편하게 두 음절로 발음하니 라오 혹은 랴오라고 발음했던 것이 분명 라오가 되고, 그곳에 흐름물이 추가되어 라오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어로 물을 수라고 합니다. 그 옆에 태국을 살펴보면 태국의 국명을 한자로 표기하면 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를 현 차이나 발음으로 타이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타이랜다고 불리는 태국의 언어도 한자가 그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도양의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국명과 지명들을 살펴보면 말라마라, 말이 마르는 마을이라는 도시의 의미인 한국말입니다. 현 말레이시아의 지명 말라카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지역 이름 중 말라카. 말라는 마라케시의 마라, 말이 마르세유의 마르와 동일한 마을, 도시라는 의미이고, 카는 샤카인 스키타이의 발음이며 말라카와 말레이시아는 동일한 말과 의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란 쿠는 카샤카 스키타이의 의미이고, 알라는 중앙아시아의 아랄랄의 의미이며, 룸은 로마라마 브라만 바라무니의 발근이고, 푸르도 프랑크푸르트의 푸르와 동일한 발근의 의미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국명과 지명조차도 한국어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슬은 이슬라마바드의 이슬, 이스라엘의 이수와 같은 밖의 의미이며, 람은 라마 로마 브라만의 밝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시기 이전에 언어를 먼저 공부하면 엄청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섬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지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란 자는 아와 같은 감탄사의 일종으로, 가르란 보살인 황제 또는 밝은 의미이며, 타는 카르타고의 타와 같은 땅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 수마트라란 수란 머리맡의 의미이며, 마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하의 의미이고, 트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란 발은 발렌시아의 발, 발칸반도의 발, 발트 국가의 발과 동일한 밝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기가 막히는 장면이 계속 연출됩니다. 인도양에 있는 소국 브루네이의 국명을 살펴보면 부르크 부리는 불에 빠여있는 밝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리아네스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미얀마의 옛 이름은 버마입니다. 버마의 버음을 합치면 범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황제의 성이 있었던 곳을 범양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계셨던 범양과 버마의 버는
동일한 말이며 그리고 말한 어마어마하다의 마하와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곳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세력들이 진출해서 건국한 곳이 또한 버마인 미얀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메리카 국가들의 국명과 지명들에 대해 밝혀드릴 예정이 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